조선시대 4대 싸움장 서열 1위에서 3위를 알아보자. 조선시대 싸움장 1위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홍길동이다. 홍길동은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길동은 조선 연산군 때의 실존 인물이다. 홍길동은 1443년에 태어나 1510년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길동은 조선 연산군 때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도적대의 우두머리다. 홍길동은 지금의 전라도 장성군에서 아버지인 경성절제사 홍상직과 어머니인 광기 기생온용향 서해에서 태어난 얼자로 알려지고 있다. 얼자는 첩의 자식 즉 서자를 말한다. 옛날부터 얼자였던 홍길동은 당연히 양반의 갓을 쓸 수 없는 상놈 신분이었다. 성호 이익은 그의 저서 성호사설에서 그를 인꺽정 정길선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도둑으로 꼽기도 하였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핍박받는 서민들을 위해 싸운 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홍길동은 일반 도둑들처럼 산중에 들어가 근거지를 두고 활약한 흔적은 없다. 홍길동은 정삼품 당상관 벼슬이라 저칭하면서 무리를 이끌고 마음껏 활보하면서 관가에 들어가 기탄 없이 행동했다고 한다. 홍길동 무리들의 이러한 기세를 지방의 벼슬아치들도 알아볼 정도였고 일반 백성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조정은 홍길동에게 강상죄를 적용하였다. 강상죄는 삼강과 오상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를 말한다. 서자, 즉 첩의 아들로 태어나 학대를 받으면서도 병술, 검술, 천문, 지리 등을 배운 뒤 도적을 모아할 빈당을 조직하고 그 두목이 되어 조선 8도의 벼슬아치들이 착취한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홍길동은 도술로 관가를 괴롭혀 주었다고 한다. 기록에는 홍길동을 잡았다는 기사 이외에 어떻게 처단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훗날 홍길동과 같은 강상죄로 잡힌 이연수의 처리를 논하면서 홍길동의 예를 들어 도당을 나누어 가두고 신문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보아 옥중에서 서로 말을 맞추었거나 일부는 탈옥했을 수도 있다. 역사상의 홍길동은 의적이라기보다는 정계의 백이 매우 강력한 오늘날로 치면 정부 관리와 결탁한 야쿠자, 마약 카르텔, 마피아 같은 성격이 매우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홍길동은 전국구 도적회를 이끌었는데 평범한 도적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부하 중에서 일부가 벼슬아치와 결탁하거나 가끔씩 당상관으로 행세했다는 기록을 봐서는 높으신 분들과의 친목 관계를 잘 이용했던 인텔리 범죄자이면서 검계의 폭력배들을 이끄는 무력까지 겸비한 나름 능력자였다. 실존한 홍길동은 극악무도하고 냉혹해서 자신의 정체를 알릴까봐 자신을 숨겨준 가족을 죽이거나 얼굴 가죽을 벗겨서 매달아 놓기도 했다. 이후 그를 처단이나 사망에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의군부의 조사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길동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던 무술의 달인이었다. 조선시대 싸움장 2위는 임꺽정이다. 홍길동 못지않게 임꺽정도 싸움에 있어서는 조선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임꺽정은 1521년에 태어나 1562년 음력 1월 3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길동은 조선 명종 때 황해도 지방의 백정 출신 악명 높은 도적의 우두머리다. 홍길동, 장길선 등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적이라 칭하기도 하고 여기에 전우치를 포함해 4대 도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기도 양주에 살던 그의 아버지가 백정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당했고 그의 아버지가 지방관의 탐욕이 많고 포악함으로 살해되면서 임꺽정은 지방관들의 분노를 느껴 의적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임꺽정과 동급으로 비유되는 인물들인 홍길동은 그보다 2세대 전에 활동하던 인물이고 전우치는 임꺽정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으며 장길사는 숙종 무렵에 활동했다. 임꺽정은 중종, 명종 시기 경기도 양주, 강원도 철원, 황해도 봉산, 황해도 해주, 구월산 일대에서 폭넓게 활동하였다. 정치의 혼란과 관리의 부패로 민심이 황홀해지자 불평공자를 규합하여 민가를 약탈하였으나 조정에서 홍길동을 잡으려 해도 하급 관리들과 백성들이 도와잡지 못하였다. 39세 되는 해인 1559년부터는 황해도 구월산 등의 산체를 은신처로 정하고 황해도,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고을 관공서를 습격하고 관리를 살해하는 한편 관리들의 창고를 털어 곡식과 폐물을 훔치는 반면 빈민에게 양곡을 나누어 주었다. 황해도 장년, 옹진, 풍천 등지에서 관군이 토벌을 하려 했으나 백성들이 내통하거나 미리 알려주어 이를 피했다. 당시 조선의 장수들은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번번이 체포되지 않고 달아나는 용맹함을 보였다. 40세 되는 해인 1560년부터
점차 세력이 위축되던 중 42세인 1562년 1월에 관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인해 9월산으로 철수하여 항전하다가 남치군 등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을 3대 조선 싸움장으로 꼽은 것은 당시 위정자들은 이들을 도적대로 몰고 갔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가렴 주구를 일삼는 위정자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자 신분해방의 부르짖음이 담긴 의적이라는 시각에 담겨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 싸움장 3위는 장길산이다. 장길산은 1600년대에 태어나 1700년대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길산은 조선 숙종 때의 도적이다. 1692년 평안도 양덕현에서 장길산을 잡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그 고을 현감을 저천시켰다고 한다. 조선 숙종은 극악무도한 장길산은 날쌔고 산악기가 견줄 데가 없다. 여러 도로 왕래하여 그 무리들이 번성한데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만하다고 사료에 나온다. 지금 이영창의 막사를 관찰하니 더욱 통탄스럽다. 여러 도에 은밀히 정착하여 있는 곳을 상세하게 정탐하게 하고 별도로 군사를 징발해서 체포하라 하여 뒷날의 근심을 없애는 것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라고 하교하였다 한다. 장길산이 도적무리의 우두머리였고 일부 반역에도 연루되었다고 한다. 또한 홍길동, 임꺽정과 달리 장길산의 체포기사가 실록에 없는 것으로 보아 장길산은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장길산은 숙종대의 도적, 조선의 광대격인 남사당패 출신이며 소위 조선 3대 도적 중 유일하게 끝까지 잡히지 않고 몸을 피해 종적을 감춘 인물이기도 하다. 왕은 장길산을 놓친 양독 현감을 볼 줄 아는 내용도 있다. 장길산은 왕조를 뛰었고 중국을 공격하는 등 온갖 이야기가 다 돌아다닌다. 유명하고 규모 있는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길산은 광대 출신으로 광대놀이를 잘하고 용맹이 있었다 한다. 이런 탓으로 도당을 모아 도둑의 괴수가 되었다. 1692년 숙종 18년 무렵 서류 이영창이 금강산에 있는 승려 운부 및 장길산과 손을 잡고 거사를 도모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다. 곧 당시 장길산은 서술하나 벽동 등지에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마상을 속이기도 하고 운산의 군기를 빼앗기도 하면서 활약했다 한다. 장길산의 부대가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해 서울로 쳐들어올 계획이라 하였다. 장길산의 죽음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장길산은 주로 큰 사건에 연루되어 활약한 기록들이 많다. 따라서 조선시대 3대 싸움장 서열은 1위 홍길동, 2위 임꺽정, 3위 장길산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